예,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뭐 아주 신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징역형에다가 지금 뭐 또 기소를 해서 5번째 기소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100만 원 나올 거냐 말 거냐 이 정도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가 1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들도 하시는데 네. 징역형을 때렸어요. 네. 이거는 선생님 좀 센 거 아닌가요? 세죠. 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유죄 판결 내려서 피선거권 박탈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게 목적인데 과감하게 해서 겁을 주자 하나가 있고 겁을 주자. 또 하나는 2심, 3심 갔을 때 떨어질 거니까. 행동 반경을 줄이자. 보통 그 1심에서 너무 어긋나는 거는 뒤집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1심에서 이 정도 때렸으면 올라가면서 조금씩 깎여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대법에서 나올 수 있다고 계산했을 수 있죠. 일부러 세게 때린 거죠. 일부러 뭐 이제 이미 작업을 쳐놨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세게 겁을 주기 위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때린 거 아니냐. 이제 앞으로 안 봐주겠다. 네네네. 이재명만이 아니고 대표만이 아니고 국민들을 향해서도 전체적으로. 선전포고를.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한 개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기보다는 이게 나를 지지 않아요? 그럼 니네 80% 국민들 니네들도 다 유죄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1야당 대표도 이렇게 우리가 잡아다가 그러니까 죄 없어도 네. 유죄를 때린다. 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뭐 이런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제 계속 선생님께서 분석하시는 이게 이제 계엄, 공안, 전쟁 이렇게 가는 그 흐름에 서 있다. 그 흐름에 서 있다. 저는 이미 그 단계에 돌입했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이가 트럼프에게 항거하고 있거든요. 그 트럼프 당선에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왜요? 골프 치는데요, 선생님 연습하고 있는데요. 때리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트럼프 때리려고. 때리려고. 테러 연습이고. 네. 나는 트럼프 당선을 반대한다. 바이든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네네. 뭐 그렇죠. 이런 자세를 보이고 네,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제3차 세계대전에 드디어 네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열었죠.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해서 지금 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바로 타격을 했어요. 네. 전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보도에 하면 대인지뢰도 공급하겠다고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 바이든은 지금 기필코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의 아들도 그렇게 썼죠. 네. 우리 아버지가 평화를 가져오기 전에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네오콘들이 책동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멍청이들이라고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것도 궁금해요. 왜 멍청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길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가 평화주의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의 이 핵이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아빠가 평화를 사랑하고 이거는 좀 이렇게 어이가 없고. 근데 그 말씀하신 멍청이들이라고 한 거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데. 그렇죠. 그 현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3차 세계대전 일으키면 미국도 그러니까 그 안전할 얘기를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멍청한 놈들 아니냐. 그러니까 멍청한 놈들 되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고 트럼프 진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3차 세계대전 일으키려고 지금 한다. 근데 문제는 여기 윤석열이가 춤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와 드디어 형님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그 러시아 그 타격하는 거 장거리 미사일 한다고 우리 대통령실이 연락했어요. 그 광고했어요. 광고. 그럼 트럼프가 보면 황당하죠. 자기한테 완전히 방귀 들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멍청이들에 속하는 거죠. 아니 더 멍청이가 있었네 여기에 한국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거의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까지 도박을 도박입니까 도발입니까? 도박 다 할 거예요. 사단을 내겠네요. 사단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지 정리 안 하면 자기가 봐도 트럼프가 자기 가만 놔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공안정국이 저는 오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도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고요. 김건희는 이제 조금 안심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 싹 정리하는 분위기니까. 네네네. 그렇게 가는 게 좋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판결이 나오고, 참 이게 진짜 우리 사법 역사에서 뭐 길이 남을 그렇습니다. 참 그런 판결인데, 그 보수 평론가인 정규재 뭐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좀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거죠 이거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게 그 오히려 쟤네들한테는 좀 너무 무리수를 둬가지고 무리수죠. 이게 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차라리 그냥 유저를 때려서 그 봉기를 일으키게 만드는 게 낫다. 좀 그런 거죠 지금. 국민항쟁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판사가. 네.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얘기한 게 맞을 겁니다. 네. 한국의 역사를 봐도 지도자를 제거했을 때 항쟁이 폭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물론 암살일 경우에는 좀 달라요. 암살일 경우에는 실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렇잖아요, 이제.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됐으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이라든가, 뭐 여운형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암살당했을 때는 사실 봉기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암살이 아니라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서 시도했다 실패했을 때, 또는 그 시도를 했을 때는 항쟁이 일어난 역사가 있어요. 예. 가까운 예로, YS, 김영삼을 제명하자. 부마항쟁이 터졌고요. 부마항쟁.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자. 광주 민중항쟁이 폭발했죠. 네, 그런 정도로 대중적 지지가 확고한 야당 지도자를 무리하게 사법살인했을 때는 처음에 국민들은 한동안은 충격을 받고 뭐 조금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또는 혼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분노로 화해서 항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이 국민항쟁에 불길을 당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1야당 지도자를 또 한 50% 이상의 국민들이 사실 지지를 보내고 있는 차기 대권 주자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법살인을 통해서 제거하려는 시도를 두 눈 뜨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얘네들이 진짜 이게 여유가 너무 없네. 마음이 너무 조급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뭐 벌금형 정도만 때리고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위중교사도 있고 지네들 나름대로는 또 이번 5번째 기소도 있고 이런데 일단 견디지를 못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유죄를 때려버리고 뭐 이런 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뭐 위중교사 그것도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법정 구속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아, 법정 구속? 한동훈이 떠들고 있죠 지금. 네, 한동훈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1년 이것도 그 주진우 검사 지금 의원이죠. 그놈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춰버렸어요. 네. 이거 맞춘 거예요? 본 거예요? 이거? 미리 판결문이 돌았다는 얘기들이 하더라고요. 한동훈이가 이 역대급 바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걸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체 해야 되거든요. 역대급 바보라니까 막 영상 보고 싶은데 달려가는 거 좀 이따 보죠. 네, 좀 이따 보죠. 사실 자기가 판결을 알고 있어도 틸려면 안 되죠. 모르는 척 해야 되거든요. 네. 모르세요 해야 되는데 이 바보가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신난 거예요. 생중계하자. 그러니까요. 떠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잖아요. 왜 생중계를 하자 그랬지? 거기 자기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랬는데 이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야, 얘 판결문 미리 알고 있었는데 판결을. 근데 지금 또 뭐라 그러냐면 얘가 그다음에 한번 그 짓을 했으면 됐는데 또 하잖아요. 앞으로 유죄 판결 계속 나올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다 정해져 있구나. 이미 그렇죠. 또 생중계하자는 얘기 또 나오고 있어요. 또 생중계하자 그러죠. 25일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속도를 당기겠다. 재판 속도를. 그래서 뭐 감시팀까지 만들겠다. 이거 보니까 야, 이번 이 재판은 판사 하나가 뭐 맛이 가서 한 판결이 아니라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는 거구나라는 걸 한동훈이 지금 자백을 하는 거예요. 판사 겁박이라더니 판사 겁박을 한동훈이 한 거죠. 쥐가 한 거죠 지금. 아니, 판사 겁박은 남이 했고, 얘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흥분해가지고 한동훈이 한 건 아니고 입이 주둥이가 이게 가벼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발돼야지.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말 못하면 한동훈은 그 스트레스 받아 죽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자료는 알려야 돼. 알려야 돼.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생중계하자.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얘가 지금 이제. 우리는 막 이렇게 좀 참 가짜는 놈이라고 까지만 한 야당의 지금 당 대표 아닙니까? 여당이죠. 여당의 죄송합니다. 여당의 당 대표인데 이놈이 그러면은 사실 이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 좀 그렇게 깐족거리는 것도 그렇지만 나온 다음에도 그렇죠. 야 좀 뭐 안타까운 점잖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래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도 사실 지한테 손해볼 건 전혀 없잖아. 이걸 못 참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못 참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못 참아. 입이 막 실룩거려요. 묻질 못하는데. 아마 이 판결 나왔을 때 일어나서 막 춤추고 박수치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야,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봐야 참, 된다니 힘듭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이 선거법
재판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재판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아마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음모들이 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거죠? 네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한동훈이 꼬리 내린 것도 그걸 감잡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하. 원래는 그 윤석열한테 수모를 당하고 나서 공격했잖아요. 네네네. 강하게. 예. 네, 막 세게. 그래서 한동훈 치고는 최대 수위에 지금 공격을 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네.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예. 그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판 승부를 보려고 공안 정국으로 들어선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던가. 입수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감은 잡은 거죠. 아, 선생님,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그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둘이 독대했을 때, 윤석열이 이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왔잖아요, 한동훈이. 나오고 나서 기자회견단은 그냥 돌아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날인가 만나가지고 지인들하고 한 얘기가 공개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재명 재판을 잘 봐야 된다. 그렇죠. 그 제가 그게 엄청 의아했거든요. 네. 이놈이 갑자기 이재명 재판을 여기서 왜 하지? 윤석열 만나고 들어와서. 윤석열이 그때 그 얘기를 했구만. 정보를 줬을 수 거기서 얘기를 줬구나. 이제 그냥 끝장날 거다. 이재명은 그때 닥치고 있어라. 유죄 나온다. 그 다음에 싹 쓸어버릴 거다. 그 다음에 네가 대선 후보 돼? 까지는 못했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 다음에 너도 그렇게 날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잘 해라 뭐 이래서 다음날 아침에 달 아침에 아니 그게 제가 제일 의아했어요. 왜 그렇죠. 이재명 재판 얘기를 하지? 갑자기. 그리고 한동훈이 그 뒤에 계속 그랬어요. 재판 네네. 뭐 날짜를 뭐 중요하다. 네네네. 지켜봐야 된다. 맞아요, 얘기를 여러 번 맞아요. 했어요. 한동훈이가. 갑자기 반복해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얘기했구나. 최소한 그때 그 정보는 들었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흐름을 봤을 때 공안 정국으로 간다는 게 느껴졌을 네. 거라고 봐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깝치다가 나 죽겠구나. 내가 죽겠다. 근데 한동훈이 바보인 것이 이재명 대표를 날리고 나면 그 다음에 윤석열이 누굴 날리겠습니까? 네. 한동훈이에요. 그래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은 믿기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무서우니까 당장에 이 사고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사고를 못한다. 전략적 사고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손을 잡고 어떻게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자 이재명 대표 날린다. 일단은 뭐 자기도 싫어했으니까 잘 됐다. 근데 그 다음에 자기 차례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네. 예, 그 말 나온 김에 한동훈 이제 얘기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사실 이제 이렇게 확 돌아선 게 방금 그런 이제 어떤 공포, 이재명 날려버릴 거다, 그다음 공안으로 갈 거다 이런 공포도 있지만 혹시 이 가족 드루킹 이거에 대한 그 목줄을 잡고 있었던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거 한번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단 이 영상은 꼭 우리가 봐줘야만 하는 이거 이게 많이 쓴 거군요 이게. 네, 일단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들. 야, 진땡땡. 진형구죠. 이게 아빠예요. 네. 그러니까 장인. 진영구인가요? 그다음에 진은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 진은정일 수도 있겠네요. 지 마누라. 네. 최영호. 최영호가 누구야? 최영호는 엄마. 그러니까 진은정이 엄마인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러니까 그 일가 아이들이 다 장모라는 거지, 장모. 그렇죠, 장모. 예, 이런 건데 지금 뭐 이걸 이제 질문하니까는 한동훈이 뭐 달려갔다. 네, 유고 심리 분석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그거 관련돼서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방향을 민생 중심 대표님. 바쁘시다. 한동훈이 뛰는 장면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다급했다는 얘기죠. 한동훈이 쓴 거겠죠, 그러면. 솔직히 이제 빤스런이라고 저런 걸 부르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상은 했죠. 저거 질문할 거라고 예상은 했겠죠. 예상했을까요? 네. 저기서 할 줄은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당황했나?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도 좋아 그냥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역공하면 되는 거고. 해명을 못하죠. 해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거 순간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하고 차이인데요. 윤석열은 저렇게 당황하고 놀라면 얼음이 돼요. 네네네. 얼음이 돼요. 이렇게. 네.
어릴 때 맞다 보면 완전히 이제 공포에 질려서 머리가 하얘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후보 때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쩝쩝 다시고 입 다시고. 프롬프트가 사라지자 멍하니 있어서 얼음이 됐던 장면을 보여준 적이 40초 있어요. 멈춰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한동훈은 어릴 때 혼나면 튄 거예요, 얘는. 빤스 총알을 튄 거야. 다다다다다다 일단 튀어서 폭풍을 피하고 나중에 들어서 이제 냠냠냠냠 하고서 막 이제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형성된 위기에 대응하는 행동 양식이 순간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공감 가네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아주 무서우면 뛴다. 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튄다. 앞으로도 아마 자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런 거를. 네, 뛰는 모습. 뛰는 이거 거를. 정말 뛰는 모습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뛰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시계를 보면서 시계를 보고 뭐 민생이 자기도 한번 옆에 보여줘요. 시계. 야, 바쁘잖아 우리. 아니 이걸 왜 보여주냐고. 우리 바빠. 그러니까 이게 뛰는 게 그 턱 질문. 깨고 뛰는 거랑 뭐가 달라요, 진짜. 그 질문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바빠서 일정 때문에 뛰는 거야. 이거 찍으신 분은 누구야? 누군데 대표님? 유튜버 보수 유튜버 것 같아요. 저분도 약간 황당했나봐. 대표님. 이거 이럴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약간 대표. 이거 찍은 분 목소리가 그래. 대표님. 근데 그 다음에 좀 확인해봐야 돼. 무슨 일정인지 진짜 있는지. 진짜 당연히 있는지 없죠. 있었는지. 아무리 바빠도 일정이 걸어 나오면서 그럼 그때부터 예, 나올 때부터 바빠야지. 네. 왜 질문 받자부터 갑자기 바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이 뛰지 못했던 이유는 가발이 벗겨질까봐요. 어떤 공포, 두려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정도의 이겨낸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기억, 상실. 일단 이거 가발이고 나발이고 지금. 가발이고 나발이고. 일단 튀어야 돼요 지금. 라임이 너무 좋았어 선생님. 가발이고 나발이고. 이 질문은 피해야 한다. 달려야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2주 전에 사실 이제 이게 그날 아침에 나온 얘기였는데 그때 제가 한번 다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커지더니 지금 완전히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라앉질 않아요. 별 사건도 아니잖아요, 사실. 삽시간은 커져가지고 사실 별 사건이 아닌 건 아니에요. 별 사건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해명하고 끝난 건데 사실이기 때문에 별 사건이 된 거잖아요. 사실이 아니라면 별 사건이 아니죠. 정말 별 사건이 아니죠. 그럼 한동훈이 그러니까 지와 관련해서는 자기 이름은 동명이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건 만난 거야. 맞나봐. 그러니까 그거는. 알바 썼어. 지 마누라랑 직접 쓴 게 있어요. 여기가 섞여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이게 지금 이제 IP 가야 돼. 장혜찬이가 한 얘기는 이거는 다 그 지는적 마누라가 다 한 거다. 그냥 다 그거 받아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네, 저렇게 달릴 나오네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오는데 근데 약간 이제 제 생각에는 한동훈의 특성을 보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 그거 재판 결과 나오고 기소되고 이럴 때 막 신나가지고 막 쓴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에만 막 5개씩 쓴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 다 지가 쓴 거 아닐까? 아니 제가 볼 때는 혼자서 하기엔 좀 많아요. 많아요, 선생님. 그래서 가족을 동원해서 갈 수 있어요. 네. 가족들도 다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요. 온 가족이. 네. 그리고 한동훈이 보통 설레발을 쳤겠어요. 달아달라고요. 징징대면서. 야, 다 하나씩만 써 이렇게.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거 안 해주면 하루 종일 윤석열 욕하고 나발나발 해질 텐데 집에서 차라리 달아주는 게 낫죠. 그게 힘들다. 네. 근데 저 한동훈 마누라도 전에 한번 뭐 아주 그 꼼수 같은 게 하나 있었지 않나? 아주 자질구레한 거 뭐 자동차 세금 좀 아끼려고 자동차 세금 뭐 아끼려고 그러던 것 같은데. 이 위장 이전 등록을 바꿨죠. 위장 이전했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경기도에 세금이 싸다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집안 사람들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한동훈처럼 잘다. 그러니까 짜잘한 것까지도 마누라나 남편이나 악착같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슈퍼마켓 가서 100원씩 깎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인 거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VIP 고객인데 그렇게 포인트 챙겨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찍어달라고. 네. 한동훈 맨날 포인트 쿠폰 찍어가는 같은 거. 정도면은 뭐 그런 건 아니지. 뭐 이거는 뭐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법도 짜잘하게 하는 거죠. 짜잘하게 하는 거지. 예. 아니, 없는 집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가장 한동훈다운 행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해가 가능한. 어떤 게요? 댓글 다는 거. 댓글 다는 뒤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가장 한동훈스러운 행동이다. 네네. 이런 건 얘기했죠. 가장 한동훈다고. 네. 앞에서는 못하고. 그렇죠. 뒤에서 댓글 달고. 뒤에서는 한다. 네. 한동훈 이름으로 쓴 것 중에 계목줄, 단두대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뭐 지가 안 했다니까. 뭐 그런데 뭐 알 수는 없어요. 이 계목줄은 왜 나온 거야, 근데?
블링컨한테 받았잖아, 개목줄.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도 그 얘기한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야. 아니면 이제 김건희한테 개목줄 채워서 끌려다니는 신세 아니냐. 끌려다니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을 수 있고. 단두대는 좀 센 건데요, 그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어요. 단두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마리 앙뚜아네트를 딱 연상시키는. 네. 그럼 김건희인데 이건 그죠? 그렇죠. 네. 이거 한동훈이 썼는데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안 썼으면 저렇게 뛸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게 뭐 이거는 이제 그 친윤계 쪽에서는 뭐 이제 친윤 친한이 이제 뭐 갈등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네. 보통이 아니고 국힘당사 앞에서 뭐 집회도 하던데. 계속 하죠. 집회 그 막 문구들이 좀 민망할 정도던데요. 네. 한동훈은 그런 것도 무서워할 거예요. 아, 네, 당연히. 실질적인 공포니까. 그 지금 방금 뛰어나가는데 혹시 그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시민들가. 그런 이제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머리 숙이고 윤석열한테 합작을 하는 거지만 네네.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윤석열이 바로 이재명 대표 정리하면 한동훈 정리 수순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제2의 6.29 이런 거는 이제 완전 실패한 겁니다, 선생님, 그죠? 그 노태우가 없었던 거죠. 네. 노태우도 옛날에 물태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어리버리 해가지고. 네. 근데 노태우 생각하면 이제 한동훈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인 거죠. 한동훈 너무 까미 안 되는. 물태우도 안 된다. 네, 물태우도 안 되는 거죠. 네. 어떤 감이에요? 그럼 이 정도 감은요? 뭐 이제 쉽게 하면 그 종으로 비교하면 네. 아메바 정도 되는. 그러니까 파충류나 뭐 이 양서류도 아니고 아메바 그 있잖아. 그거 뭐라 그래요? 무슨 생물이라 그래요? 최하위에 있는 그런 정도. 단세포 생물. 진화의 처음에 가 있는. 처음 이 진화의 시작 단계에 있는. 암모나이트. 그걸 홍준표가 감이 안 되는 인간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땡감이라고 그랬던가. 네네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한동훈 추락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렇게 도망가가지고 그냥. 그렇죠. 이제 뭐 바닷가로 그냥 앞으로 이제 영원히 달리게 될 거예요. 그냥 계속 여기 포레스트 검프 분위기인데. 가서 또 질문하고 또 뛰고. 그러니까. 부산까지 뛰다가 탈진해 죽고 막 이런 거. 괜찮은데요. 바닷가로 그냥 그대로 달려가면 되겠어요. 질문만 하면 돼. 한동훈 뛰니까 이제. 댓글은요. 멈출만 하면. 질문하고 또 뛰고. 댓글은요. 네. 계속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한동훈 관련해서는 뭐 기자들이 다른 거 없네요. 댓글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한테는 뭘 사과하신 거죠, 이거. 그렇죠. 네, 맞아요. 한동훈한테 댓글은요. 네.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요, 진짜. 계속 달려가겠어요.